진품 명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요즘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진품 명품도 해. 보겠습니다. 진품 감정 들어간 김건희 목걸이. 진짜든 가짜든 거짓말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목걸이가 김건희 특검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대체 어떤 목걸이냐라는 거죠. 영상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바로 저 모습, 2022년도 6월에 스페인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있었을 때의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때 김 여사가 하고 있는 목에 바로 저 굵은 목걸이, 저 목걸이가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서 확보가 됐다라는 거죠. 저 목걸이가 뭐 달라, 뭐 중요해, 저 확보한 게 중요한 거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일단 저희 금액을 좀 같이 볼까요? 네, 상당히 중요한 명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걸이 6천만 원대 명품 목걸이다. 이 목걸이가 이번에 압수수색으로 확보가 됐다라는 거고, 사실상 이때 나토 순방 때 이 비싼 이 액세서리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게 논란이 됐었던 게 목걸이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지금 브로치 있죠. 요 브로치는 얼마짜리였었냐? 2,600만 원대였습니다. 상당히 비싼 명품이다. 그리고 팔찌도 당시 사실 논란이 됐었죠. 팔찌도 1,500만 원짜리다. 그래서 이 세 개만 합쳐도 1억이 넘어가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살짝 이 논란이 됐었던 게, 아니 이렇게 비싼 목걸이 이 팔찌들인데 이거 왜 재산신고 목록에 없습니까? 라고 순방 갔다 오고 논란이 됐었는데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재산 신고 보니까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총무비서관실에서 보증 신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해당 기사가 나왔을 때 뭐 협찬인지 대연지 뭐 아무런 해명이 없어가지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자, 전용기 의원님 그 정도 하시죠. 확인해가지고 전용기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산 관련 질의만 먼저 하십시오. 예. 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질의를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따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왔었던 서면 답변이 뭐였느냐? 지인한테 빌렸다는 대통령실 해명 요거 말고 전용기 의원실 질의 답변 있죠. 중앙지검에 낸 거 말고 전용기 의원실 거 있나요? 그렇군요. 전용기 의원실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이 뭐가 있었냐면, 장신구 3점 중에 2점은 지인한테 빌렸다. 그리고 1점은 소상공인한테 구매를 해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럼 이게 지금 현재 빌렸다고 하니까 이 목걸이가 발견된 장소가 오빠의 장모님, 다시 말해 사돈 어른, 김 여사한테는 사돈 어르신 댁에서 이게 발견됐다 그러는데, 그럼 그 집에서 빌린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난 5월에 검찰엔 또 이렇게 넣었다는 거죠. 지인한테 빌려다는 그 해명 자체가 일부 사실과 다르다. 모조품이라서 특별히 관리하지 않았고 어디에 있는지 현재 찾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광선 변호사님, 이 말이 맞다고 하면 모조품이 왜 사돈 어르신 댁에 있는 거냐? 그럼 사돈 어르신이 모조품을 쓰는데 그 모조품을 빌린 거냐라는 거죠. 지금 약간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는 네. 게, 지금 목걸이와 관련된 의혹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토 정상회담 때 차고 갔던 목걸이. 이거 아까 나왔죠, 이제 반클리프 그 목걸이고요. 그다음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준 목걸이는 또 그라프 목걸이라고, 이것도 같이 6천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나토 정상회담 때 차고 있던 목걸이가 출처가 어디냐 이런데,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정상회담 가기 때문에 아마 국내 언론, 국외 언론이 다 스포트라이트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걸이가 굉장히 비싼 목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클리프의 아펠이라는 목걸이가 엄청 비싼 목걸이인데, 저거 자체가 사실은 500만 원 이상 넘으면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공직자 재산 신고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더 문제가 된 거죠. 근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지인한테 빌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서면 진술서 할 때는 3점 중에서, 그러니까 목걸이, 팔찌, 브로치죠. 3점 진술서 2점은 빌렸고 1점은 이제 소상공인한테 구매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취지는 소상공인한테 구매했다는 것이 아마 저 모조품일 가능성이 좀 커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 하는데 이 모조품 목걸이 자체가
뭐 본인의 집이랄지 오빠 집도 아니고 오빠의 장모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장모 집에다 숨겨놓은 게 아니냐. 근데 모조품이라면 이렇게 숨겨놓을 필요가 있었을까 네. 하는 첫 번째 의심이고요. 그다음에 저 모조품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그 진품은 이제 시리얼 넘버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고 보증서 같은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조품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왜 저 모조품을 오빠네 장모 집에 뒀을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의혹이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진짜 모조품일 수 있다. 네. 되지만 네. 진짜는 숨겨놓고 가짜로 모조품을 어떻게 보면 사서 맡겨놓은 게 아니냐,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이제 그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상당히 아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네. 목걸이를 압수했는데 압수해서 보니까 모조품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특검이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아직 이게 모조품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진품 명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 감정 중에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일단 김 여사 쪽의 얘기처럼 이게 모조품이 맞다고 해도 이건 김수민 의원님, 영부인이 정상회의, 이 정상 행사에 가는데 그 모조품을 하고 가는 건 또 맞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이것이 모조품인지 아니면 뭐 어떤 그 뇌물처럼 받은 것인지 선물이나 이런 것으로 받은 것인지 빌린 것인지 네. 이거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진실이 드러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쪽이라고 해도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모조품이라고 한다면 일단 처음에 했던 얘기 빌려서 착용했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거든요. 대통령실 해명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최근에 뭐 해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네. 그때는 왜 그 해명을 그냥 놔뒀는가라는 부분 여기서 이미 최소한의 도의적,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말이 계속 지그재그로 달라졌다라고 하는 점은 확실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 시점으로 보면은 2022년 6월 나토 회의를 계기로 해서 목걸이를 착용을 했는데 그것이 모조품이라고 했을 때는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한 국가의 정상의 배우자가 모조품을 착용하고 공식석상에 나온 거거든요. 네. 이 자체가 그러면 왜 진품을 착용을 하든지 아니면 중저가라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이거 뭐 그렇게 저렴한 제품인데 그냥 찬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것인데 하필이면은 진품의 그 명품의 모조품을 쓰느냐 이 부분 자체가 뭔가 계속 꾸며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령 모조품이 맞다고 해도 이번에 이제 발견된 것이 시리얼 넘버도 없고 뭐 진품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흔적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 감정 결과 모조품이라 드러난다고 해도 이것은 윤리적, 도의적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이 다루고 있는 혐의가 16가지거든요. 만약에 이 목걸이가 그냥 모조품이라고 드러난다고 해서 일부 지지자들은 네. 뭐 문제가 없다. 괜한 수사였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겠지만 앞으로 수많은 의혹에 대한 수사는 남아있다. 이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거나 이 모조품이든 아니든지 간에 일정 부분 어느 부분에서는 거짓말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정황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좀 문제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김 여사는 왜 굳이 정상회의에 가면서 모조품을 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김 여사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다른 영부인들이 다 착용을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럼 김수민 위원님 다른 나라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럼 역대 우리나라 영부인들은 다 모조품을 착용을 하고 정상회담 자리에 갔었던 거냐라는 거죠. 그 의미는 뭐 모조품을 다른 영부인들이 다 착용했다인 것인지 아니면 다들 진품을 착용을 했는데 똑같이 진품을 착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조품이라도 착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인지는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영부인들 핑계를 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사실 만약에 역대 영부인들이 굉장히 고가의 명품이든 아니면 모조품이든 계속 착용을 하고 국제회의라든지 이 행사에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거 길거리에 나가서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바람직한 행위였냐, 꼭 그랬어야 하느냐라고 하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의문을 표하면서 앞으로 계속 영부인이나 혹은 대통령 배우자가 나오면 계속 검소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피력하는 국민들이 절대 다수일 거예요. 네. 그런데 역대 다른 영부인들의 핑계를 댄다.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고 이참에 뭐 더 나아가서 짚자면 사실은 지난 그 2022년 대선 때도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뭐 허위 이력을 포함해서 여러 문제가 불거져서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 후보자로서 사과까지 하는 초유의 일이 있지 않았어요? 그때 이미 국민들이 좀 공개적인 행보나 이런 것들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다들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 제2부속실 설치 안 하겠다라고 공약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어기고 간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나토 정상회의 정도 뭐 해외 석상 같은 경우는 뭐 불가피하다라고 많은 국민이 양해를 하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마저 무리를 일으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짚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다른 정상들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뭐 비교 대상에 오조품을 했다 안 했다, 혹은 비싼 이 액세서리를 했다 안 했다의 여부에 뭘 비교하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그게 다른 정상들하고 비교할 대상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좀 부적절한 해명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게 모조품이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 가정을 하고 지금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게 모조품은 맞느냐라는 거죠.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죠. 기사 다시 가볼까요? 기사 속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압수된 목걸이는 반클리프 매장에서 구매한 것처럼 포장돼 있었으나 보증서나 시리얼 넘버가 없는 걸로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김광선 변호사님. 네. 제가 명품을 잘 모르긴 하는데 아마 저희 셋 중에 가장 명품을 그래도 잘 아실 것 같은 김현수. 시리얼 넘버가 없는 명품도 가능한 거냐? 혹시 뭐 특별 주문 제작이나 이러면은 시리얼 넘버 없이 또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러면 저건 뭐 감정한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감정과 달리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네.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저게 모조품이냐 아닌지. 그런데 아까 이제 다른 영부인들이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변명 자체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정상회의 때도 보면 사실은 그렇게 명품하는 영부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국내외 언론에 주시를 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검소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죠. 이제 간혹 가다가 아주 비싼 뭐 옷이랄지 장신구 해가지고 입방에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 있는 장신구 그런 걸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집중 받으면서 오히려 국내 뭐 관련된 업체도 굉장히 영향도 있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이 지금 인식에서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다른 영부인들이 찾기 때문에 나도 안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영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국민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국가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다른 나라 장신구 어떻게 하냐고 경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것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뭐 지금 주장하는 말이 진짜든 이 진품이든 가짜든 간에 네. 지금 거짓말하는 게 완전 드러난 거고, 진짜도 문제고 이제 가짜도 문제단 말이야. 더군다나 저렇게 국제사회에 나가서 정말 모조품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네. 그 모조품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 좋잖아요. 더군다나 국가들 사이에 관세랄지 지적재산권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당당하게 모조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러한 인식, 저게 과연 대통령의 부인, 대통령의 전부인으로서 저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말로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어요. 네. 일단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은 시리얼 넘버가 없다고 한다면 모조품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 여부에 대해서 아마 검찰도 감정하는데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진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모조품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부적절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얘기 중에 살짝 나왔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목걸이, 6천만 원짜리 이 목걸이가 헷갈릴 수가 있다. 왜? 목걸이가 지금 이 목걸이도 있고 저 목걸이도 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건진 법사가 한 종교단체 간부한테 이거 김 여사 좀 갖다 주세요라고 종교단체 간부에 부탁을 받아서 건진 법사가 전달을 했니 마니가 논란이 된 바로 그 목걸이와 지금의 이 목걸이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샤넬 신발, 반클리프 목걸이 진실은인데 여기 위에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한 목걸이는 바로 이 목걸이에요. 2022년에 스페인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있었을 때 했었던 그 목걸이.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 확보한 목걸이는 바로 이겁니다. 6천만 원대 목걸이다. 그런데 앞서서 건진 법사가 전달을 했니만이 중간에 건진 법사 잃어버렸어요 라고 얘기해서 이 지금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그 목걸이는 바로 이 그라프 목걸이다. 이것도 똑같이 6천만 원. 이건 프랑스 거, 이건 영국 거. 근데 이건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목걸이고 6천만 원 그 목걸이가 그 목걸이 아니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검찰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건 이 그라프 목걸이인 건데 김수민 의원님 지금 이것 못 찾고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좀 찾았다는 거죠. 그럼 그라프 목걸이는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네, 일단 뭐 계속 행방이 묘연한 그런 상태에서 수색을 해야 되는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목걸이뿐만 아니라 이제 신발까지 다 이제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 신발을 이제 윤모 씨, 그 통일교 간부였던 사람이 전성배 씨에게 전달을 했고, 그것을 이제 김건희 씨의 측근인 유경옥 전 행정관이 이제 처음에 전달받은 게 샤넬백 2개였는데 다른 가방 3개, 그리고 샤넬 신발 하나 이렇게 거기다 웃돈을 얹어가지고 바꿨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압수수색에서는 신발의 그 크기가 260mm였다, 다르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현재 좀 굉장히 행방이 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그거의 행방을 차치하고 그럼 왜 선물이 전해졌느냐,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통일교 쪽에, 물론 통일교 차원에서는 우리 교회 차원은 아니다, 뭐 어떤 개인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확인이 네. 필요합니다만, 근데 전성배 씨하고 윤모 씨하고 나눴던 여러 대화들이라든지 이 내용들을 보면은 뭐 어떤 해외 캄보디아 개발 사업, ODA 사업이라든지 YTN 인수라든지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이라든지 굉장히 큰 건수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가성으로 오고 갔다고 의혹이 일고 있는 이 선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적을 하고 그것을 행방을 확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물증을 확보를 하는 거겠지만,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일단 현재 걸려있는 그 의혹들 자체가 굉장히 그 대가의 목적이라는 것이 크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사실 이게 뭐 목걸이도 나오고 뭐 지금 샤넬 신발도 나오고 샤넬 뭐 백을 줬는데 가방이랑 신발이랑 뭐 합쳐서 바꿨다고 하고 복잡한데 물건들이 막 눈길이 하나하나 가도 중요한 건 이게 실제로 어떤 대가성을 갖고 건네졌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다. 여기에서 길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 그래프 목걸이는 사실 어디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죠. 특검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황당한 게 김광선 변호사님. 네. 앞에서 그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도 보니까 오빠의 장모님 댁에서 이거를 모조품이든 뭐든지 간에 찾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왜 거기까지 가서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래프 목걸이도 약간 사돈의 팔촌의 친구의 엄마의 뭐 집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일단 이제 그래프 목걸이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뭐 숨기려는 자를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렵거든요.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진술을 하지 않으면 네.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꾸 이제 신발 사이즈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전 영부인과 관련된 문제인데 어떻게 영부인의 신발 사이즈가 이렇게 중요하게 돼버렸냐, 그냥 한탄스러운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가 결과적으로 그라프 목걸이 이건 네. 이제 찾지 못하고 있죠. 그렇지만 샤넬 가방 2개를 줬는데 샤넬 가방 2개하고 이제 신발 하나하고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전성배 씨 이야기는 자기가 김건희 여사의 측근 행정관에게 교체해달라고 해서 교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체된 것까지는 발견이 됐어요. 확보를 했는데 네. 전성배 씨는 교체 받아서 나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잃어버릴 리가 없는 거고, 교체를 하는데 왜 본인이 안 가고 김건희 여사 측근이 가서 교체를 하느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추적할 수 있는 것은 딱 신발 하나 있는 거예요. 신발이고 가방이고 뭐 목걸이고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데. 네. 실체가 없는데 지금. 그렇죠.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줬고 신발을 바꿨다고 한다면 네. 김건희 여사 신발 사이즈가 똑같을 거 아니냐. 근데 김건희 여사 발은 뭐 260mm를 신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꾸고 간 것은 250m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60으로 바꿨으면 아 김건희 여사 가져갔다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을 텐데 특검에서 압수수색 해보니까 10mm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발 사이즈 자체가. 근데 거기에 대한 굉장히 이제 난감해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아마 뭐 압수수색을 여러 가지 해도 이제 숨겨놓았다고 하면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특히 부정청탁 금지랄지 뇌물에 있어서는 진술이 완전 틀린 경우에 있어서 설사 한쪽 말이 완전 거짓말이다 할지라도 네. 이게 김건희 여사한테 들어갔다는 확증이 없으면 사실 기소하기 어렵거든요. 아하.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중에 살짝 한 반보씩 조금 빨리빨리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지금 얘기 중에 샤넬 신발 얘기가 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저희가 좀 처음에 반클리프 아펠 6천만 원짜리 목걸이 얘기하다가 이거랑 그라프 6천만 원짜리 목걸이는 다릅니다. 이 목걸이는 지금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라프 목걸이는. 얘기하다가 근데도 샤넬 이 신발 얘기는 왜 나오는 거야 하실 수 있는데 말씀처럼 건진법사가 목걸이만 이거 좀 건네주세요라고 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한 종교단체 간부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 말고 샤넬 가방 2개도 이거 좀 전달해주세요라고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김여사의 수행비서가 가방 2개를 가방 3개와 신발 하나 여기에 300만 원 웃돈을 얹어서 바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바꾼 이 신발이 샤넬 신발이 250ml였었는데 그래서 그때 나왔었던 보도가 이게 있죠. 2월 17일자 보도 같이 볼까요? 그때 저희도 이거를 보여드렸었어요. 샤넬백 2개를 가방이랑 신발로 교환을 했다. 김건희 발 맞는지 이거 신데렐라 수사가 됐다. 신데렐라처럼 이 신발이 맞는지 아닌지 신켜보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 거냐라는 얘기를 전해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꿔간 건 250ml짜리 신발이었었는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 이 오빠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해서 아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확보를 했다 그랬죠. 동시에 같은 날짜 같은 시각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김여사,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그때 발견을 한 게 아까 기사 다시 보죠. 조선 10. 네.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샤넬 신발이다라는 거예요. 특검. 김여사 신발 12켤레. 샤넬 신발 12켤레를 발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샤넬 신발은 많긴 많았는데 문제는 바꿔간 250ml가 아니라 다 전부 260ml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김수민 의원님, 사실 아까 김광석 변호사님은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실체가 없으면 이거 기소까지 못 가는 거거든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먼지는 엄청 피웠는데 결국 특검이 실체 없이 손에 쥔 거 없이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신발 문제는 얼핏 생각하면 지금 치수가 안 맞고 이게 네. 5mm 차이도 아니고 10mm 차이기 때문에 그 신발을 김건희 씨가 직접 받지는 않지 않았느냐, 여기에 좀 무게는 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사소할 수도 있는데 궁금한 거는 특검이 12켤레를 촬영을 했는데 이게 평소에 신던 신발인지 실제로 치수는 어떤지 이 부분까지 좀 확인이 가능했으면 어떻을까 이런 생각은 들긴 아하. 합니다만 네. 상식적으로는 상대적으로는 260ml가 맞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을 직접 받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중간에서 이거를 그 측근인 행정관이 교환까지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중간에서 분명히 이걸 작용했다는 건데 두 가지 가능성이죠. 가로챘을 가능성, 네. 배달 사고인 겁니다.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그냥 가져라라고 해서 배분을 받았을 가능성. 승인하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 평소에 좀 이 갖고 있는 관련 신발이 많다고 하는데 그건 두 가지의 정황이 다 될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중에 한 개라든지 몇 개는 선물 받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황도 있지만 다른 편으로는 많기 때문에 본인이 더 가질 필요는 없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인즉슨 본인이 직접 받지는 않았다고 해도 관여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이 네. 중간에 유경옥 행정관이 선물을 더 많은 것으로 개수로 교체를 할 때 웃돈을 300만 원 얹었거든요. 네. 근데 그 웃돈이 어디서 나온 거냐? 21g이라고 대통령 관저 관련 그 공사를 했고 예전에 김건희 씨하고 유착 의혹이 있었던 그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줄거리를 봤을 때는 직접적인 선물 수령 여부를 떠나서 네. 여러 가지의 유착 의혹이 분명히 불거져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일교의 간부 윤모 네. 씨가 하려고 했던 그 사업들이 워낙에 큰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신데렐라 수사가 아니라 피노키오 수사에 가깝다. 아까도 나왔지만은 그 가방에 목걸이에 관련된 거짓말들이 계속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김광선 변호사님 딱 실체, 가방, 신발 그 실체가 없다고 해도 그 밖에 다른 정황들과 앞뒤 문맥이 좀 맞아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기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취지로 사실 들리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저런 것들이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 같다고 그냥 추론하는 것이 네. 제가 볼 때 합리적이라고 봐요. 근데 법에서 유죄를 인정하려고 하면 상당히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아무리 뇌물 받은 걸로 추론이 된다 하더라도 네. 거기다 이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이제 유죄가 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발 얘기를 참 하고 있는데 이 신발이라는 것 자체가 또 경우에 따르면 샤넬에서 신발을 만드는데 제품별로 사이즈가 좀 틀릴 수 있죠. 어떤 건 작게 나올 수 있고 크게 나올 수 있고 이것까지 이제 특검에서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아까 김수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일단 사이즈가 제품별로 좀 크게 나오고 작게 나올 가능성도 첫 번째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정말로 260을 쭉 신었는데 250과 차이가 크다고 한다면 작은 신발을 신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제3자 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을 수 있도록 이제 배려해 줄 수도 있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신발만 지금 특검에서 다른 건 다 숨겨놨으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네. 신발만 하나 찾아도 이게 어떤 이 물건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특검에서 그래서 이제 신발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집착하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기소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유죄로 최종 확정이 된다고 확정이 되려면 공소를 계속 유지를 해서 유죄까지 이끌어내려면 그러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고서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지금 사실 좀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건희 특검 최대 170일까지 수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지금 혐의가 16개의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마냥 많다고만 볼 순 없어 보인다. 특검이 좀 고민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